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경기 지역 합격해서 여러분들도 물론 합격하실 거지만 제가 1년 먼저 합격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 시간이 선생님들께 정말 유익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합격자 특강이라는 게 저도 여기 앉아있을 때는 어차피 남의 얘기 그리고 남의 공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붙고 나니까 정말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공부가 방법이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얻어가실 게 있으시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고생 마음은 임고생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합격 수기를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쪽지를 주시면서 이거 궁금하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좀 답변을 준비해 봤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비교적 짧은 시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냥 꿀팁이라면 꿀팁 같은 거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사실 시작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그치만 차라리 그때 할 걸이라는 그 후회를 매년 했어요. 8년간.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반은 성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이거를 다른 루트로 보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빨리 시작하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되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초수도 가능할까요? 혹은 일병행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저한테 쪽지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예 생 노베이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런 초수 같은 재수였는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초수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병행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너무 지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한 아주 큰 시험이기 때문에 1년이어도 올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제 점수인데요. 이것을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여기 때문이에요. 수업 시력. 네, 제가 다른 것 1차는 그냥 저는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는 수업 실현은 정말 잘 봤어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박성선 선생님 클래스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차가 지금부터 1차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1차 위주로 준비를 해왔지만 나중에 2차에 대해서 제가 혹시 말할 기회가 있거나 혹은 카페 합격 수기도 2차에 관해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인데요. 공부 루틴을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합격 수기를 앉아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합격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논문을 병행하시면서 졸업과 동시에 합격을 하셨고 매일 6시에 일어나셨고 365일 중에 진짜 아픈 날 빼고 360일 정도 공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정말 너무 저러니까 초수에 합격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공부 루틴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시는 그동안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여기 5시간이라고 썼는데 사실 1월에는 이것도 못했어요.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하다 보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내 공부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늘리셔서 6월 이후에는 하기 싫어도 그냥 습관이 돼서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만족할 만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모고를 한번 보시면요. 전국 모고를 보시면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이후에 점점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공부만 합니까? 저는 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5월까지는 카페에도 썼지만 주말에 무조건 쉬었어요. 이틀 다. 네, 그렇게 쉬면 대신 평일에 진짜 집중도 높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틀 다 쉬었지만 선생님들마다 루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는 공부 중간중간 제대로 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쉬실 때 꼭 어디 놀러 가면서 책 가져가고 가서 걱정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 때는 그냥 노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또 충전이 되니까요. 네,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복주머니 기상 미션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기 루틴대로, 자기 리듬대로. 그래도 시험이 아침이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땡기는 게 좋지만 막 5시에 일어나야 돼. 이런 압박을 너무 강하게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간엔 이렇게 공부 계획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도 그냥 닥친 걸 하기에 바빴어가지고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진 않았었는데 초반에는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확실하게. 그냥 이거 일단은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 전격종지 우리 기본 교재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꼼꼼하게 보시는 걸 전 추천하고요. 저는 처음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전격종지를 볼 때 모르는 단어는 다 거기다 주석을 달아야 되고 모르는 그 맥락적인 거는 또 다 찾아보고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거는 다 백지 인출을 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무슨 종묘제례학 하나 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고 이랬었어요. 1월에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어차피 줄어들고 그렇게 쓴 시간은 되게 단단하게 토대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심화 내용이 아무리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초반에는 아직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걸 전 추천하고요. 기출을 이 시기에 풀어보시는 걸 전 추천해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그냥 내용을 막 외우는 거랑 이거를 내가 문제를 못 풀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모의 테스트를 꼭 2번씩 풀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냥 공부하고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잠깐 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봤어요. 근데 너무 길지 않게 일주일 이내로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이거를 문풀 전까지 모의 테스트를 이렇게 했어요. 2번씩.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 번 틀린 건 안 틀릴 것 같지만 한 번 틀린 건 또 틀려요. 그래서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심화반 수업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막 넓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여기서 넓히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전격종지에 다 때려 박았어요. 막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따로 이 내용 되게 막 개론서를 다시 봐야지 포스트잇 붙여놓고 이러지 않고요. 전격종지에다가 옮기고 거기다 괄호 열고 총론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수험생이 개론서를 여러 번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할 때 그렇게 했고요. 9월 정도부터는 내용을 이제 좁혀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쯤 제일 불안해요. 왜냐면 시험은 다가오고 아는 게 많을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됐는데 공부를 좀 하면서 눈이 넓어지니까 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막 사방팔방 뻗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멘탈을 딱 잘 잡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용을 여기서 이제 더 늘리지 말자, 점점 좁히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이 시기에 저는 목차 백지 쓰기를 한 번 더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때 여기 제가 또 표시를 해왔는데 6월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처참하지만 그래도 꼭 보셔야 돼요. 아마 박 선생님도 말씀하실 텐데 보신 다음에 그 결과지를 가지고 답지를 가지고 1대1 상담을 합니다. 되게 잔인하지만 근데 박 선생님께서 그때 딱 집어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화성학이 굉장히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지만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화성학이 제 구멍이라는 것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내 구멍 10개 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저는 뭐 화성학, 그 다음에 뭐 식임새도 되게 밀어놨었거든요. 식임새, 뭐 나타낸 말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구멍을 쭉 하고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한 개도 진짜 하기 싫은데 10개씩이나 적으면 진짜 하기 싫은데 그거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진짜 공부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구멍을 이제 쭉 써보신 다음에 6월부터는 채워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문풀이 진짜 좋아요. 문풀 이제 앞으로 좀 남긴 했지만 박 선생님께서 문풀에다가 개론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여러 개론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해서 문제로 만들어서 주세요. 저희가 여러 권을 막 볼 그 시간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풀을 4회독을 했는데요. 되게 양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학원에서 그냥 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고르지 않고 또 똑같이 다 풀었어요. 전체를.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틀린 문제 위주로 풀기 시작했는데 틀린 문제에는 빨간 스티커를 1회차부터 붙였고요. 애매하게 약간 얻어 걸렸다 싶은 거는 노란색을 붙였어요. 그리고 문제와 답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지문은 나중에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는 거는 형광펜으로 킵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킵해야 되는 지문이야.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놓고 3회차 때부터는 그거 위주로 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개론서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아예 없어져요. 여기에 다 있을 거니까. 네, 문풀 문제를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기도 질문을 많이 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실기가 엄청 이제 빡센 지역에 비해서는 2개밖에 없고 이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는데 2달씩 레슨을 받았어요. 민요 장구도 2달, 피아노 그다음에 이거 노래도 2달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2달씩 제대로 해놓고 교과서 한 바퀴를 돌리고 홀딩했어요. 전혀 안 하다가 12월에 다시 했는데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피아노 전공이었어서 피아노를 그렇게 홀딩할 수 있었고 장구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시간은 없었지만 왜냐면 또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걸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진짜 공부가 진짜 안 되는 날은 제가 레슨한 거를 녹음해 놨어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2달씩 했고요. 근데 저는 1차를 준비하면서 실기를 쭉 하시는 분들도 물론 봤지만 조금 전 그거 별로 같아요. 물론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1차 그러니까 2차를 어느 정도 해 놓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으시고 감만 잃지 않게 계속 듣고 그런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해두면 12월에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해두시고 잠깐 홀딩해 두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부인데요. 공부 방법인데요. 박 선생님 늘 말씀하시죠.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펼쳐져야 된다고 말씀을 늘 하세요. 텍스트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는 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찾아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실행 특정성이 중요한 곡들은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연례악 파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게 등가 hon가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에서 뭘 연주하는지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는 못하고요. 이게 좀 하다가 교과서에도 조금 있고 문풀에도 조금 나오고 개론서에도 조금씩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성본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게 어디 있지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한 개씩 추가가 돼요. 한 개씩. 그래서 저는 막 여기에 막 대신들 앉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갖고 막 이런 거 편종 이런 거 여기 있음 막 이렇게 써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등가에만 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춤추고 있는 사람들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게 이해도 잘 되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정제도 그런 파트잖아요. 이렇게 다 그려놨어요. 저는
다 그려놓고, 그래서 이번에 대치타 나왔잖아요. 대치타도 저는 그거를 맞췄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되게 어려웠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왜 막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그런 실제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비슷한 거 어디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딘지 잘 기억은 안 나고. 네, 그렇게 비슷한 정보들을 저는 포스트잇에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붙여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맥락적인 악곡들이 있어요. 뭐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든가 뭐 메시앙이라든가 이렇게 거의 뭐 2차 대전 위주로 이렇게 맥락적인 악곡들은 쭉 모았어요. 어떤 게 나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업 실연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은 좀 묶어두시면 좋고, 장단 같은 경우에도 영산에서 중강제곡 처음에 할 때 10일밖에 들어간대. 이렇게 분명히 외웠는데 막 공부하다 보면 뒤에도 비슷한 맥락에 뭐가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하면서 해두시면 나중에 한눈에 보기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진양조 같은 거 사박 안 치고 한배 감지하고 이런 것들, 네,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는 것들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싹 모아서 정리해 두시면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서브노트에 저는 만드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전격 종지에 거의 다 있어요, 진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저는 전격 종지로만 공부를 한 사람처럼 거의 무슨 신앙 되게 신봉자거든요. 그 내용이 정말 다 있어요, 알차게. 특히 국악은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격 종지 기반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수제천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이 텍스트밖에 공부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장단 심화, 몇 장부터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개론서에 있는 거예요. 선법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그냥 남녀 계면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개론서에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여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채워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수제천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토대가 단단해야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튕기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이것도 시조인데요. 시조 같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정학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그러죠? 망각이 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기악 파트가 이제 끝나고 나서 가악으로 넘어오면요. 그때부터 뭔가 풀려가지고 늘 공부 패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가곡부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조를 이렇게 아예 좀 집중적으로 해서 추가를 해놨었어요. 그 사설시조, 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까지는 우리가 전격중지로 공부를 하지만 개론서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시조의 종류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굉장히 생각보다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추가를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순표, 쉼표, 뭐 그읍을 짧게 끊는다 이런 게 다 교과서에 작게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문제화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교과서를 다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과서 분석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를 볼 때 꼼꼼하게 제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양음악사는 저는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했어요. 다른 건 다 전격종제를 기반으로 했고 서양음악사도 거의 들배, 전 다른 거 아예 안 보고요. 들배만 봤어요. 들배만 보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문풀로 박쌤 주실 거니까. 그래서 저는 들배만 봤는데 거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또 여기다 다 옮기고, 그리고 필요한 악보들은 또 복사해서 이렇게 그 옆에다가 바로 볼 수 있게 붙여놓고, 마인드맵 왼쪽 하시는 거는 너무 다 잘 아시죠? 너무 좋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그 전격종지 얘기인데요. 요것도 교과서예요. 막 너무 실행 특정성이 중요한 악곡들은 이런 것들을 다 복사해갖고 붙였고, 여기도 그림 그려놨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있어요. 교과서 분석하시니까 아시죠? 이런 것들도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보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처음에 아는 것 같은 것들도 나중에 보면 또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싶은 건 그때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어려운 파트들이 있어요. 나에게.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악기 진짜 너무 어려워서 저는 1월부터 했어요. 1월부터 악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늘 공부했어요. 늘.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래도 그냥 했어요. 습관처럼 그냥 루틴으로 했어요. 악기는. 음역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페? 그거 진짜 꼭 들으세요. 처음에 저는 스카에서 그걸 듣는데 따라할 순 없지만 듣는데 이게 뭐야. 왜냐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런 게.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부르고 있고 나중에 그게 엄청 도움이 돼요. 음역을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우리는 실음으로 외우는 게 훨씬 간편하고 그리고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음역송 같은 거 아니면 노부정 같은 거를 진짜 정확한 음정으로 많이 불러보시는 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저 시험 그 전주에 스카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5분 걸렸거든요. 맨날 노부정 들었어요. 부르면서 길에서 그러면서 갔거든요. 활용하시기를 진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사물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버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물 풍물 이 부분을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루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봤어요. 매주. 그래서 이번에 근데 사물 문제가 딱 나왔잖아요. 상담 문제가. 그날 아침에 시험장 가면서 사물놀이 나왔으면 좋겠다. 풍물 장단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랬거든요. 근데 딱 나왔고 이렇게 좀 내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 부분을 나중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귀찮으셔도 하기 싫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그냥 계속 보시는 걸 전 추천해요. 가볍게 계속 보시고 가곡 순서, 잡가 이런 것들도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근데 그것만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앉으면 그거 한 30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잽으로 공부하세요. 이게 그냥 빨리 치고 빠지시란 얘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그냥 계속 눈에 익히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수준이 깊어지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진짜 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쌤 늘 말씀하시죠. 내가 한 번도 안 본 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공부하니까. 근데 처음에 이번에 시험 봤을 때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아니야. 내가 아는 것 중에 있어. 그래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춘 것들. 단소 전용선 진짜 많이 틀리셨잖아요. 저 이거 2개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산조 파트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창시자 정도는 다 알아두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전격통지에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전격통지를 막 엄청 회독을 많이 하니까 눈에 익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도요. 톤클러스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학보에서 그거를 유추하고 이런 것들이 당황하지 않는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적벽화 세타령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아까 제가 연구실에 잠깐 기다리는데 프린트 받으셨더라고요. 그쵸? 판소리. 그쵸? 저는 그거 본 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소리 그 대목들을 한 번에 날 잡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너무 많고 외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이야기 읽듯이 저는 그냥 쭉쭉쭉쭉 읽었거든요. 오페라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막 일부러 시간 내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 읽듯이 가끔씩 이렇게 읽으시면 문제 풀 때 어느 순간 그런 게 확 떠올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저는 다시 써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내용이라 하면 리머나 네, 요런 분들 말이 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문장으로 다시 풀어서 포스트잇으로 그 똑같은 데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서술이기 때문에 내 문장으로 써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거의 정점은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진짜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교육과정을 노래로 이렇게 외우고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쭉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하루에 30분씩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엔 안 했어요. 이것도 6월 이후에부터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줄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시니까
이게 교수학습 방법인데요. 크게 보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악은 어떤지, 노래와 가락의 관계는 어떤지 되게 나뉘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카테고라이징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하시고 거기에 넣어서 외우시면 진짜 잘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주제를, 이 교수학습 방법이 큰 주제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좋습니다. 교수학습 방향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렇게 앞에 제목을 나름대로 붙여두시면 줄글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잘 외워지고요. 되게 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저는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게 끝이 아닌 거 아시죠?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푼 문제 반복하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부한 부분 인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요것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 선생님께서 이거 하세요,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중간중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미루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저도 좀 미뤘어요. 왜냐면 내 공부가 너무 급해서. 근데 하다 보면 아, 그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요. 예,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오래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조언이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박 선생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연주 형태. 전체적인 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실행 특정성, 맥락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공부할 때 그러면 얘는 연주 형태가 뭐지? 그럼 얘의 맥락은 뭐지?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키셔서 공부를 하시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 잘 쉬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뒤로 갈수록 더 그래요. 내 공부를 진짜 믿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흔들렸었는데 8월쯤에 진짜 절정이에요. 왜냐면 몸은 힘들고 날은 덥고 막 공부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좀 중간에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데 그냥 내가 여태까지 잘 해왔다 하고 나를 믿으시고, 그리고 복주머니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복주머니 저도 1월부터는 안 달렸거든요. 왜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맨날 할 자신이. 그리고 그 조금 늘려갔댔잖아요, 시간을. 처음에 진짜 안 하는 날은 막 2시간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 비루한 공부 시간을 선생님께 보여드리기 싫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 6월 이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되고요. 이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응원해 주지만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힘든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내 공부에 가장 밀착해서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박성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주머니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실까 하여 크게 3개인데요. 수업 시련은요, 진짜 박성 선생님 믿고 가시면 되세요. 정말로. 저는 기간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수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이게 시험과 다르잖아요. 시험과 다른데 굉장히 그걸 잘 캐치해 주세요. 저도 몰랐던 제 장점을 굉장히 잘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도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업 시련은 선생님 믿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 원들도 저희는 박쌤 클래스 선생님들이 막 많이 도와주시고, 스터디 원들끼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서로. 그러니까 수업 시련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저는 무조건 스터디라고 생각해요. 많이 얘기해보고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시책 물론 되게 중요해요. 저 1차 붙었다고 했을 때 먼저 붙은 저의 그 선생님들이 시책 빨리 외우라고 그 조언부터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시책 물론 중요하지만 시책에 막 매여있는 것보다 나만의 답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시책을 붙이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똑같이 시책만 나열하는 건 그렇게 아주 플러스 요인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굵은 글씨 위주로 보시고 내 답변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보고, 네, 그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연습밖에 없잖아요. 사실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방문각에서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가서 제대로 배웠어요. 그냥 혼자 연습해야지 이렇게 안 하고 피아노 전공이지만 가서 레슨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너무 길었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카페로 쪽지 주세요. 아, 네,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